다른 사람들처럼 스토캐스틱이 어떤 지표이고 매매 전략은 어떤 게 있다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저도 편하고 듣는 분들도 쉽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겉핥기로 공부를 하면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보조 지표 하나를 공부하시더라도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시장 국면에 활용해야 좋은 지표인가를 스스로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내용까지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간에 좀 난해하다는 생각이 드셔도 이해하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마법의 지표라고도 불리우는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 강의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강의했던 MACD 지표, RSI 지표와 함께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적 분석 도구인데요. 제대로만 활용할 줄 안다면 매수 신호만큼은 거의 최고로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지표이니까 오늘 영상 한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보신 후에 제대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RSI 지표 강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스토캐스틱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RSI와 상당히 닮아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RSI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과 페일러를 활용한 스윙 매매 전략, MACD와 함께 보는 전략 등을 알려드렸는데 스토캐스틱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오늘도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나서 RSI 강의까지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이 솔직히 간단하고 쉬운 영상이 되진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스토캐스틱이 어떤 지표이고 매매 전략은 어떤 게 있다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저도 편하고 듣는 분들도 쉽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겉핥기로 공부를 하면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보조 지표 하나를 공부하시더라도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시장 국면에 활용해야 좋은 지표인가를 스스로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내용까지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간에 좀 난해하다는 생각이 드셔도 이해하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또 이해 못할 만한 내용도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다른 영상들을 검토해보니까 스토캐스틱을 RSI랑 구분도 못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챗GPT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스크립트만 읽는 사람도 많고요. 제가 항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집필한 전자책이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것과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여드리고 제도권 금융회사 소속 전문가인 점을 밝히는 이유는 공치사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투자 관련 공부를 하시는 건데 꼭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자격이 검증된 분들의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RSI와 스토캐스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RSI는 상승할 때 강도가 얼마나 강했고 하락할 때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면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중에 최고가와 최저가의 변동폭 속에서 현재의 주가는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정 기간 전체적인 가격의 움직임 안에서 현재 주가가 어디쯤에 있냐를 보는 것이죠. 가격의 변동폭 안에서 주가의 현재 위치를 알려준다는 개념은 볼린저 밴드와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지표가 모두 과거의 시세 정보를 통해 현재의 주가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래의 주가 추세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말뜻을 깊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학생의 다음 시험 점수가 현재 시험 점수보다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추기로 했다고 해보죠. 그 학생의 현재 점수가 60점이라는 정보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경우 다음 시험에 점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그 학생이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시험에서 최저점이 55점이었고 평균적으로 70점에서 75점을 맞는 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면 다음 시험에서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맞을 확률이 더 높겠다는 예측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의 시세 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트는 과거와 현재의 가격 정보만 알려줄 뿐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중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변동폭 속에서 현재의 주가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가에 대해 곱씹어 보시기 바라고요. 지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계산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캐스틱은 주요선 %K와 %K 값을 일정 기간으로 이동평균한 %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33 스토캐스틱으로 예를 들면 K 값은 최근 5일 중에 최고가 마이너스 최근 5일 중에 최저가를 금일 종가 마이너스 최근 5일 중에 최저가를 구한 값으로 나눠서 구한 값이고 %K는 그것을 3일 이동평균한 값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3일 이동평균한 것이 %D이고 이렇게 구한 %K선과 %D선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입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스토캐스틱은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 처음 만들어졌던 1950년대부터 컴퓨터로 계산돼서 표시해주기 전까지는 거의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지표입니다. 지금은 차트에 이런 복잡한 계산식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표시해주니까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에 상응할 정도로 시장은 어려워졌지만요. 자, 백분율로 표시된 지표이니까 0에서 100까지의 범위가 있고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기준선은 이 80선과 20선입니다. 70, 30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정확도 면에서 80과 20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보편적으로 이 80선 이상은 과매수, 과열 국면이고 20 이하는 과매도 구간, 침체 국면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한 번에 다 알려고 하시기보다 대략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고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좀 설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최대한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도 RSI처럼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RSI로 예를 들어볼게요. RSI의 기간이 10일이라고 하면 11일째 되는 날 11일 전 가격폭은 제외되고 당일의 가격폭이 추가되면서 선이 이어집니다. 이때 제외된 가격폭이 하락폭이고 현재의 가격은 계속 횡보할 경우 RSI선은 상승을 하게 돼요. 자, 하락폭, 이 마이너스가 여기가 계산식에서 제외되고 당일 횡보했다면 움직임이 없으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사라진 만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절로 고점을 향해 상승하거나 저절로 침체 구간을 향해 하락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혼돈이 올 수 있는 게 제가 계산식 말씀드릴 때 백분율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최고점에 진입했을 때 주가가 아예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날아가 버리면 스토캐스틱 지표는 이 최고점에서 그대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조정이 나오면 살짝 꺾였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일종의 꽈배기 형태를 만들어요. 그런데 최고점을 뚫고 주가가 날아간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미미하게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면 상승하는 와중에 이전 계산식이 제외되고 이러다가 이렇게 살짝 조정이 나오면 이전 기간 적용된 계산식이 제외된 것 때문에 이 스토캐스틱 선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식의 오류를 감안한 매매 전략을 알려드릴 거지만 여러분도 계산 방식을 나름대로 생각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익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스토캐스틱에만 집중해서 알려드리고 앞으로 이제 스토캐스틱과 다른 지표를 함께 보는 매매법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내용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매매법 자체는 다 쉽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으면 평생 제대로 모르는 채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매매법을 익히시면서 꼭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매매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토캐스틱 지표는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 패스트는 오신호가 많아서 차트 분석을 할 땐 일반적으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봅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방식은 20선 아래 침체 국면일 때 혹은 침체 구간인 20선을 돌파하고 나올 때 매수하고 80선 위 과열 국면일 때 혹은 과열 국면을 이탈하고 하락할 때 매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K선이 %D선을 골든크로스에서 교차 상승하면 매수하고 반대로 %K선이 %D선을 데드크로스에서 교차 하락하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열 구간이 아닐 경우 스토캐스틱이 골든크로스 구간이 아닐 때 매수하는 것은 대체로 유효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스토캐스틱을 모르고 계셨다면 이거 하나만 외워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시는 겁니다. 과열 구간이 아닐 때 스토캐스틱 선이 죽어 있다면 이렇게 스토캐스틱 선이 죽어 있다면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큰 돈 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 전략입니다. 이전 RSI 지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에서 다이버전스라는 용어는 지표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의 저점이 높아지며 상승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천정 구간에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의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버전스 현상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 전략입니다. 잠시 후에 차트 보다가 사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보통 수준으로 알고 계신 매매법인데, 스토캐스틱은 RSI와 마찬가지로 5신호가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일 지표로 하나만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 RSI 등 다른 지표와 함께 보는 게 대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은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는 매매법입니다. 이평선 중에서도 22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차트에 적용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누르시고요. 여기서 STO까지 검색하시면 이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체크가 될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내려서 여기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확인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단기 매매 전략을 알려드릴 거니까 좀 더 단기 매매에 적합한 설정 값으로 바꿔줄게요. 기본 값은 125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533으로 바꿔줄게요. 자, 533 순서대로 이렇게 533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 보이실 수 있게 선만 좀 두껍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기본 매매법은 뭐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유한양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일간 차트를 보고 계신데 20이하 침체 구간,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다 체크할 겁니다. 자 20이하 침체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 그리고 80 이상 과열 구간을 이탈할 때 매도, 침체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 이탈할 때 매도. 그러면 이런 식의 매매 타점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하는 꽤나 괜찮아 보이는 매매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처럼, 자 여길 보세요. 여기 이렇게 뚫고 나오는 듯 하면서 페일류가 나오고 다시 이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보시면 여기서 돌파하려는 듯한 20선을 돌파하려는 듯한 신호가 나왔는데 오히려 하락을 해버리죠. 이런 신호가, 이런 5신호가 굉장히 잦아요.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아까랑 비교했을 때 역배열이고요. 캔들이 21선 아래에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이 네이비선, 이 파란색 선이 21선인데 이게 21선 아래로 주가가 이탈할 때, 기본적으로 21선 아래 주가가 위치했을 때 나오는 매매 신호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함께 받으시면 좋은 게 거래량인데, 자 거래량은요 보시면 지금 52평선만 체크를 해놨어요. 보시면 여기서 기간 1을 50으로 바꿔줬고, 이 라인 설정해 보시면 이 50선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는 이렇게 이전 값으로 되어 있을 건데 가격 차트로 바꿔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차트로 설정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51선이 핑크색 선인데요. 거래량에서 이 핑크 색깔 선 보이시죠? 이 침체 구간을 돌파하는 그 신호가 나왔을 때,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 51선 밑에 있으면 안 갈 확률이 높아요. 거래량 막대가 51선 아래에 있고 주가가 21선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는 좋은 매수 신호가 아닌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매매법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냥 하게 되면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데드크로스 매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매도, 골든크로스 꺾일 때 매도.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뭐 소폭으로 수익 구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도 보시면 가장 수익 구간이 높은 게 이 51선 유로 거래량이 튄 시점, 그리고 아래에서 21선 유로 캔들이 교차해서 올라가는 이 시점에 상승폭이 제일 높았죠. 자, 그 다음도 확인을 해보면 조건에 부합하는 게 거래량이 터지고 21선 위에 있을 때, 다른 건 지워주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랑 그리고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보면 자 이만큼 상승폭이 크게 나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21선 위에 있을 때, 주가가 21선 위에 위치해 있을 땐 스토캐스틱의 데드크로스가 나오거나 뭐 선이 하락하는 거는 거의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를 보면 여기서 데드가 나오고 선이 하락을 해요. 여기서도 데드가 나오고 선이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하락이 왜 나왔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5일선이 21선 위에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는 이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 신호는 뭘로 보는 거냐면 이렇게 21선 아래로 주가가 이탈했을 때 이거를 매도 신호로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캔들이 21선 위에 있을 때,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스토캐스틱이 매도 신호를 줘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계산식에서 말씀드린 오류로 인해서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 오신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계산식에서 좀 난해할 수도 있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하락이 나온 이유, 여기 3중 천정이 나왔죠. 고점,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 이 세 번의 고점이 나왔는데 이 고점이 점점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다이버전스가 뭐라 그랬어요? 지표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걸 말한다 그랬죠. 여길 보면 이 스토캐스틱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스토캐스틱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낮아지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온 겁니다. 이후에 주가가 실제로 꺾이죠.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방에 오늘 공유드렸던 종목 몇 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유했던 거랑 단기 스윙 관점이랑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고요. 일단 오늘은 먼저 BHI 날짜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11월 19일 오늘 BHI 오전 9시 6분에 공유를 드렸고요. 9시 6분에 BHI를 보면 분봉으로 가야겠죠. 자, 9시 6분이면 네, 이때입니다. 이때 이 캔들 여기서 공유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의 상승이 나왔죠. 솔직히 저도 이거는 이렇게까지 뭐 강하게 갈 줄은 몰랐어요. 저도 신이 아닙니다. 뭐 틀릴 때도 있고. 자, 여기다가 일단 3분봉으로 스토캐스틱 지표를 추가해 볼게요. 1분봉은 너무 오신호가 많고 3분봉으로 스토캐스틱을 추가해 주고 설정도 똑같이 바꿔주겠습니다. 533으로. 분봉 볼 때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조금 이해를 쉽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5일선이랑 21선만 보겠습니다. 이게 선물 보는 이동평균선을 두 개로 선물 볼 때랑 뭐 주식시장에서 볼 때랑 다른데 보통 5일이랑 20일이 제일 신뢰도가 높아요. 자, 5일선이 핑크색이고 21선이 네이비선입니다. 자, 보면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동시에 이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때 스토캐스틱이 골든크로스가 나온다. 이거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 뭐 이럴 때를 보면 21선 위에 있긴 하지만 이게 장기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일 때는요. 골든크로스는 무시를 하셔야 되고 과열 구간에 진입했을 때만 매수 신호로 보는 겁니다. 지금 스토캐스틱을 보면 과열 구간이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역배열인데도 과열 구간에 진입할 정도로 힘이 붙게 되면 일정 기간 그 방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좀 전에 유한 영향을 다시 보면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 침체 구간에 들어갔을 때 정배열 최고점 상태에서 하락이 나오니까 이게 이때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여기까지 지금 한동안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지금 뭔가 감이 오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수익이 이제부터 나실 거예요. 자, BHI 다시 볼게요. 좀 전에 침체 구간을 봤던 것처럼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침체 구간에 있다가 급격하게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죠. 볼린저 밴드도 하단을 깨고 상단을 돌파하면서 바로 올라가면 강력한 매수 신호인 것처럼 제가 닮은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깨고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과열 구간에 이렇게 강하게 진입하면 한동안 관성의 법칙에 따라 급등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자, 여기를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역배열 구간에서 과열 구간에 한 번에 깨고 진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못 갔죠. 왜냐?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51선 아래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그 거래량 강의한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 돌파 시에는 거래량이 필연입니다. 필수. 아시겠죠?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급격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좀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잉여 자산으로 내가 한번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큰 수익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은 매매 방식입니다. 조금만 더 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퓨런티어 드렸는데 자, 퓨런티어도 오늘 퓨런티어 요거는 9시 1분에 드렸어요. 퓨런티어 분봉 볼게요. 자, 분봉을 보면 1분봉으로 보면 9시 1분이니까 이때죠. 요때 거래량이 무시무시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걸 보고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공부방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강조하면서 올려드렸었죠. 어제부터 테마가 이어지는지 봐야 된다고 하면서 요거 이제 단숨에 큰 상승 9시 1분 이후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3분봉으로 보면 자, 시작하자마자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 관성에 따라서 급격한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파동의 차이만 있을 뿐, 파동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분봉으로 보시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윙 종목 드린 거 보면은 스윙 종목으로 드린 게 네,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이거 어제 11월 18일 어제 요거는 단기 스윙으로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이 끝나고 나서 드렸어요. 차트를 좀 보다가 이거는요. 자, 일봉으로 봐야겠죠. 일봉으로 보면 21선 위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고요. 아직 완벽하게 정배열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200일선에서 이전에 저항받던 구간 대하락이 나왔을 때 한번 여기서 맞고 떨어진 부분을 깨고 올라간 상승이 나오면서 이거를 지금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 상대 강도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공유 드리고 나서 제가 역배열 구간에서 스토캐스틱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말이 뭔지 알려드리겠다. 네, 역배열 구간에서 스토캐스틱 과열 국면 진입했다는 말은 지금 몰라도 되는데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죠.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종목 한글과 컴퓨터 보고 있어요. 종목을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검색기로 MACD 영선 돌파 검색식으로 한번 하나만 볼게요. 자, 우리기술, 유진로봇, 휴림로봇, 하이젠 RNM, 우리금융지주, 루닛, 라이콘. 루닛 괜찮네요. 루닛.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리를 보거나 조정이 잘 나오면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거래량도 의미 있게 터졌고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죠. 오늘 말씀드린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종목 루닛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스토캐스틱은 다른 지표들을 하고 조합해서 사용하는 매매법들도 알려드릴 게 좀 많아가지고 차츰차츰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점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규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무료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면 바로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